노르웨이 서남부 호르달란주에 있는 베르게는 수도인 오슬로의 다음 가는 노르웨이 제2의 도시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고향으로 더 친근한 곳이죠. 그리그는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베르겐 근교에 집을 짓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기서 살았는데요. 오늘은 베르겐 근교에 있는 그리그의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송 오브 노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첫 장면부터 노르웨이 대자연의 풍광을 화면 가득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르르 꽝 하고 천둥치는 것과 같은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곡은 그리그의 대표곡인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아주 인상적인 도입부로 시작합니다. 팀파니가 크레센도로 드르르 발구르는 소리를 내면 피아노가 높은 곳에서 꽝 하고 폭발하듯 시작해서 양손으로 옥타브를 치면서 격정적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북구의 대자연을 닮은 음악입니다. 피아노의 서늘한 음색과 오케스트라의 투명한 울림이 눈높인 북구의 산천과 울창한 숲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그는 자연 속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2살 되던 해에 그 구원을 찾아 베르겐 근교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창작의 불을 지폈는데 그리그의 아내 니나는 이 집을 트롤하우겐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롤하우겐은 트롤이 사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트롤은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숲속 요정의 이름이죠. 트롤하우겐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습니다. 집의 모양은 소박하지만 뷰만큼은 그야말로 1등급이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널찍한 응접실이 나옵니다. 응접실에는 그리그가 1892년부터 사용하던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고 피아노 위에 그리그의 부인 니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니나는 성악가였습니다. 성악가인 아내를 두었기 때문인지 그리그는 가곡을 많이 작곡했어요. 영화 송 오브 노르웨이에 보면 그리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니나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그의 성악곡 하면 모두가 솔베이지의 노래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그는 그 외에도 가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그의 가곡은 서정성이 뛰어나서 마치 음악으로 듣는 시와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할 때 사용했던 피아노를 보니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트롤하우겐에는 그 외에도 그리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트롤하우겐 옆에는 그리그와 관련된 물건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과 콘서트홀 그리고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그리그와 그의 아내가 입었던 연미복과 드레스가 있었는데요. 옷이 얼마나 작은지 마치 인형옷 같았습니다. 그리그는 키가 152cm 정도였습니다. 남자치고는 상당히 작은 키죠. 콘서트홀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그의 실물 크기 동상이 서 있는데 정말 체구가 아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 피아노 협주곡 같이 스케일이 큰 음악을 작곡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체구는 작아도 노르웨이의 대자연을 품을 만큼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트롤하우겐에는 200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홀도 있습니다. 이 콘서트홀은 경사지형을 활용해서 지었는데요. 특히 주변의 경치와 어울리게 지붕을 잔디로 덮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무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면 저 너머로 그리그의 오두막과 푸른 호수가 보입니다. 이 콘서트홀에서는 매일 관람객들을 위해서 런치 콘서트를 엽니다. 런치 콘서트라고 해서 점심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점심시간에 열린다고 해서 런치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에서는 주로 그리그의 피아노 작품을 연주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리그의 서정 모음곡을 연주했어요.
피아니스트가 영화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겼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무대 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호수를 바라보는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무대 너머로 보였던 그리그의 작은 오두막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리그는 이 호숫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악장을 다듬곤 했습니다. 이 작고 소박한 오두막집에서 비로소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두막집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노르도스 호수의 환상적인 풍경이 눈 아래로 펼쳐집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그냥 악상에 저절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멋진 환경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그리그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그리그가 사용하던 피아노가 있고요. 또 아주 두꺼운 악보가 있는데 이 두꺼운 악보는 베토벤의 교향곡 악보입니다. 그런데 이 악보의 심새가 참 남달랐습니다. 키가 작은 그리그가 피아노를 칠 때 이 악보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키 높이용으로 사용한 셈이죠. 만약 지하에 있는 베토벤이 자신의 역적인 교향곡의 악보를 그리그가 엉덩이에 깔고 앉았다는 걸 안다면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두막집을 구경하고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호수지 제 눈에는 거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트롤하우겐 주변에는 호숫가 말고도 여기저기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산책로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서 말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리그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전에 그리그는 노르웨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트롤하우겐을 둘러보고 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의 음악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르웨이에 바치는 일종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의 자연을 사랑했던 그리그와 그의 아내 니나는 세상을 떠난 후 이곳 트롤하우겐에 묻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